그 사람이 간담 뭐 그쪽 수술하는 의사인가 아무튼 외과 의사였는데 자기가 췌장암으로 나중에 진단 노래만 기억나.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빠빠 하는 거.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한의생활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저번에 진행했던 Q&A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쉬운 질문 주세요. 네. 유명 축구 감독님이 투병 중이라는 소식으로 췌장암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췌장암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위에서 소장, 대장으로 이제 내려가는 12지장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달려있는, 그래서 몸 사실 가운데 있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부 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좀 드물고 당 조절을 한다던가 다른 이제 소화와 관련된 효소 같은 거를 분비하는 기관이죠. 췌장이 특이한 게 후복막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배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등 쪽에 이제 조금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췌장암이 뭐 등이 아프면 췌장암을 의심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췌장암 같은 경우가 발견이 늦잖아요. 아무래도 5년 생존율도 제일 낮은 편에 속하는 암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표준 치료법도 암종 중에서 가장 적게 확보된 암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우리 몸에서 내분비 기능 그리고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이제 췌장이고, 그 췌장에 보통은 세매 생기는 악성 종양을 우리가 췌장암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는 일반인에게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크게 분류하면 사실은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췌장암 같은 경우가 환경적인 요인이 특별히 뭐가 이유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는 거는 보통 흡연이 흡연이랑 음주 말고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흡연, 당뇨? 비만 당뇨. 그러니까 뭐 당뇨 같은 연구도 제가 좀 예전에 찾아봤을 때 보면 당뇨가 심하면 어쨌든 췌장이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췌장암의 발생 비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당뇨가 와서 췌장암이 오는 게 아니라 췌장암이 와서 당뇨가 오는 환자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선후관계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진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당뇨가 췌장암을 유발시키는지, 확실하게 유발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찾아봐도 당뇨는 사실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흡연은 확실히 이제 췌장암과 연관관계가 밝혀져 있고, 보통 음주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만성 췌장염이 이제 쉽게 발병되고, 이 만성 췌장염이 나중에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제 환자분도 보면 그 주변에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이 제법 있으시거든요. 통계를 봐도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이 췌장암이 있으면 본인이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아가고, 그다음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 췌장암 걸린 분 계시다 그러면 보통 6배까지도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아무도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술은 많이 줄이셨어요? 술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네. 시국이 네.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운동선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인식도 있고, 실제로 뭐 심폐기능이나 체력적인 부분도 훨씬 좋기는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것과 별개로 다른 원인들 때문에 아마 발병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췌장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일단 먼저 수술적 요법이 근치적 요법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췌장의 위치가 이런 그 대동맥이라든지 정맥이라든지 붉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췌장암이 그런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췌장은 뭐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머리 부분이 우리가 이제 몸의 가운데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서 머리 부분에 췌장암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몸통
엉덩이나 꼬리일 경우에는 비교적 수술이 좀 쉽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위치가 아무래도 조금 혈관과 붙어 있고 그리고 후복막에 있다 보니까 접근도 어렵고 해서 수술이 굉장히 범위도 크고 힘든 걸로 또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해도 보통 그 PPPD라고 불리는 췌장서부터 십이지장이랑 주변에 연결되는 관까지 전부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암종 중에 하나라서. 네, 맞습니다. 수술 후에도 보통 재발이 한 70%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조금 낮더라도 항암을 추가로 또 공고요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보통은 뭐 한 가지나 뭐 두 가지 정도 보통 섞어 쓰는 항암제들이 거의 비교적 대부분인데, 췌장암은 조금 약성 자체도 좀 독한 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약제 종류도 많고 그죠. 보통은 이제 젬시타빈이라고 불리는 약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다른 암종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진행했을 때 반응률을 첫 번째 라인으로 잡는 거 거의 무조건 한 30%를 충분히 웃도는 애들을 첫 번째 항암 치료제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항암제로 선택이 되는 그 젬시타빈조차도 30대 초반대 반응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으로 이제 넘어갈 때 약제 개수가 확 늘어나는데도 반응률은 거의 뭐 20%, 10%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힘들면서도 또 환자분들이 그 몸이 견디는 것도 많이 버거워하시기도 하고, 이게 지금 자기한테 잘 듣고 있는지도 항상 불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환자분들도 요즘 접하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사선도 요즘 췌장암에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수술이 가능한 이제 조기 진단되는 췌장암이 적다 보니까 항암, 약물 치료가 아마 가장 메인이 되는 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췌장암이 일반인들에게도 암 중에서 특히 더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한 암을 표현을 할 때 드라마 주인공이 췌장암으로 나오거나, 보통은 이제 췌장암이 있으면 복통이나 이런 게 좀 심하다 보니까 췌장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그 간 쪽이랑 담낭 쪽이랑 췌장 요쪽 계열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던가 하면 그 주변에 좀 광범위하게 문제가 좀 잘 생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크게 나타나는 편이고,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진료를 하고 있으면 환자분들 삶의 질이 굉장히 조금 다른 암에 비해서도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식욕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뭐 복부의 통증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른 데로 퍼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췌장이 아무래도 소화 효소를 또 분비하는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소화시켜내는 것도 그렇고 애로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암성 통증은 이제 무조건 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 증상 중에 첫 번째로 꼽는데, 대장암은 보통 한 60% 정도, 간암은 보통 한 48% 정도 암성 통증을 호소한다 하는데, 췌장암은 80%가 넘어가요. 그래서 더더욱 마약성 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조절되지 않는 통증들은 또 다른 치료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약이나 더 좋은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나요? 연구나 개발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 3상까지 통과해서 시판되는 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 보통은 기존에 있는 항암제를 조금 더 췌장으로 접근을 용이하게끔 변형을 시켜가지고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치료들은, 약제들은 지금 개발돼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췌장암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깊숙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타겟해서 쏘기가 힘들고 스쳐 지나가는 장기가 굉장히 많아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정상적인 장기들을 굉장히 손상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게 사실은 중입자 치료, 산소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 종양에 이제 쏘는 치료법인데, 그게 지금 보통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서 췌장 환자분들 중에 독일이나 일본에 건너가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 말에서 2023년에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입이 되면 췌장암 환자분들한테는 아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한 이제 삶의 질 같은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찾죠. 췌장암 환자분들은 보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좀 엄격하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지지나 아니면 몸을 전반적으로 좀 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긴장이 좀 풀리면서 치료가 좀 전반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멘탈이 좀 케어가 되고 식사라던가 수면의 질 같은 게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항암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반응률이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게 되죠.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에게 드릴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 통증 관리인 것 같아요. 췌장 환자분들이 암성 통증이 심하고 또 항암 치료의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하고 생존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암 치료라는 게 사실 한두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체력적인 관리, 영양에 대한 관리, 기본적으로 소화가 힘들고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결핍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식단 관리라든지 영양 보충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표준 치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또 안전이 확실시된 그런 다양한 치료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조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 또 유명 축구 감독님 때문에 이 췌장암 얘기가 나와가지고 췌장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본 것 같고 이 영상이 췌장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김지수 원장님께서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찾아뵐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한의생활이었습니다.